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3주차에 못했던 수업 보강하는 시간입니다. 해서 창업을 성공하기 위해 개인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기에 여러분들에게 성공 시스템 8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창업 성공 그 8단계는 목표 관리예요. 목표 관리, 두 번째가 시간 관리, 세 번째가 인맥 관리, 네 번째가 재정 관리, 다섯 번째가 건강 관리,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미지 관리, 일곱 번째가 멘토 관리, 그리고 여덟 번째가 사회 공헌입니다. 그래서 이 8단계를 개인적인 시스템으로 잘 갖추고 있으면 창업을 해서도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자기 개발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이 창업 성공 8단계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첫 시간에는 이렇게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자기 개발을 왜 해야 되는지, 또 목표 관리는 무엇인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인맥 관리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자기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그 자기소개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행복을 그리는 비주얼 싱커 김미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3년 전이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전이었습니다. 비주얼 싱킹에 대해서 그 포럼에서 비주얼 싱킹이라는 것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런 후에 저것은 내가 배워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문제 해결을 하는데 가시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매일 그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소개할 때 행복을 그리는 비주얼 싱커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 이렇게 2019년 1월 6일 날 이렇게 처음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매일 이렇게 하나씩 빠지지 않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문제 해결을 과정을 진행을 할 때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가시화 작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떠한 목표가 생기면 매일매일 그 관리해서 전략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장점은 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지티브 싱킹,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스테디, 꾸준함. 이 나의 장점은 저도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멘토님이 저에게 너의 장점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나의 장점은 열정이 있고 긍정적인 사고 있고 꾸준함이구나. 근데 실제 지금 저도 이거 굉장히 나의 장점에 대해서 저도 놀라울 정도로 잘하고 있다라고 제가 되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타인이 본 나의 장점을 나는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장점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그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든 자기 개발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장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훌륭한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주변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너가 누구인지, 또 주변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꼭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기계발, 왜 우리는 자기계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자기계발을 정말 잘해야 돼요. 왜?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급변하게 변하는
이 사회에 적응해서 여러분들의 그 한 개체로서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려면 자기 개발이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창업을 성공하기 위한 8단계지만 이 8단계가 자기 개발을 위한 8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자기 개발을 왜 해야 되냐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지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호모사피엔스,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지금 급변하는 시대에 호모데우스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개발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어떤 부분으로 자기 개발을 할 것인지 방학 동안에 꼭 고민해 보시고 그 목표를 세우시고 전략적으로 그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8단계 중에 첫 번째 목표 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한 사람은요, 이 50대 50, 49대 51, 40대 60 어느 쪽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40대 60입니다.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 정도는 뭐 내가 손해를 봐도 괜찮지. 그 정도. 이게 49대 51. 이 거래 관계는 1년 정도 앞을 두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 정도 더 주고 내가 손해를 보고 거래 관계를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대 60, 40을 받고 60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거래 관계가 좋아져서 성공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공을 하려면 거래 관계에 있어서 40대 60, 40만 받고 60을 주는 그런 거래 관계를 유지해 보시면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목표 관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3가지가 있습니다. 3서클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패션이에요. 제 장점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어떤 일에, 어떤 그 목표에 열정이 있으면 목표는 달성이 된다예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거, 호기심이 있는 것들이 열정을 일으키겠죠. 그 목표가 또 내 유전자하고 맞아요. 제네틱 코드라고 해서 내가 잘하는 거, 이것이 내 유전자하고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 목표를 세우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이 패션과 이 여러분들의 유전적 코드가 플러스가 되면 여러분들의 목표는 성공이 되고 반드시 경제적인 창출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업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에 대해서 창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전적, 내가 잘하는 것으로서 목표를 달성하면 경제적인 것이 함께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찾을 때에는, 목표를 찾을 때에는 내가 그 열정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목표를 정하시면 틀림없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목표 관리에 있어서 그 설정 기준이 있습니다. 스마트 법칙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죠. 기준을 측정 가능하게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성 가능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또 현실성 있는 목표를 정하는 거고, 또 그 목표를 정했으면 시간 제한을 두어서 그 시간 안에, 일정 기간 안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표 설정을 할 때에는 이 5가지 기준을 두고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표 관리에 있어서 제 사례를 오직 한 가지만 추구하는 자는 생이 끝나기 전에 그것을 이룰 수 있다. 윌리엄 힌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워서 한 가지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렇게 단기,
중장기, 장기로 세워보세요. 그래서 단기는 1년에서 5년을 보시고 중장기는 5년에서 10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는 10년 이후로 보시고 어떤 것들 나는 1년에서 5년 안에 어떤 것들을 지금 달성하고 싶은지 또 5년에서 10년 동안에 어떤 것들을 달성하고 싶은지 10년 이후에는 어떤 것들을 달성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정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 코치 양성, 책두권 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강관리는 언제? 헬스 매일 2시간씩 보조 영양식품 챙겨 먹고 명상하는 것들이 건강관리 세부 계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목표 관리를 위해서 목표에 대해 썼다가 하면 그거에 대한 세부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목표 달성을 할 때에는 이렇게 작은 목표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목표를 달성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큰 목표를 세웠으면 그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작은 단위의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거를 완수를 하면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모아져서 톱니바퀴처럼 모아져서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목표 달성, 목표 관리, 어떻게 목표 달성을 할 것인가지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방학 동안에 꼭 한번 해보세요. 양식 이런 식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세부 계획 이렇게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고 세부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단기, 중장기, 장기 목표 계획 세워보시는 거예요. 이번 방학 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비전 하우스예요. 비전 하우스여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꿈 여기다 쓰시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실행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세부적인 항목을 또 이렇게 적어서 한번 그려봐도 됩니다. 그리고 이 칸에는 나의 각오에 대해서 쓰시고 나의 장점에 대해서 쓰시고 여기 또 비전 달성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쓰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쓰셔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목표 달성이 어떻게 될까요? 빠르게 이루어지겠죠. 왜? 내 눈에서 멀어지지 않고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방학 동안에 비전 하우스 이 틀을 하나 만들어서 각 항목에다 다 넣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쳐다보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제가 바랍니다. 그래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대전에 있는 뭐 학교에서 했던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 친구들은 이렇게 2015년도에 이런 식으로 비전하우스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책상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매일매일 볼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례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재미있을 거예요. 이런 사례들. 그래서 이건 제 사례입니다. 2008년도에 목표 관리를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빨간 글씨는 다 이룬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목표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는 다 이루었고 이제 다시 또 2020년도에 목표 관리를 세워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1년, 5년, 10년 나누어서 목표를 계획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래요. 자,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공은 반복적인 습관과 훈련에 의해 달성된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성공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목표 달성을 하려면 첫째도 태도, 둘째도 태도, 셋째도 태도. 그래서 이 태도로 반복 습관 훈련을 가져야만이 성공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 달성, 목표 관리, 성공을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는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전략 첫 번째예요. 어떻게 그 시간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도 이제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훔쳐간 도둑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도둑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줌으로 하고 동영상을 하면서 직접 면대면에서 들었던 그 수업보다도 아마도 시간을 활용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시간을 활용을 잘 못해서 본인의 시간들을 도둑맞은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시고 방학 동안에는 어떻게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리,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애니 딜러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정표가 없었을 때에는 24시간 일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정표가 있었을 때는 짜투리 시간, 휴일 시간, 주간 시간들을 나누어서 일정표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네,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무게가 이쪽으로 지금 치우치고 있죠. 아주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자, 시간은 관리할 수 없으며 더 가질 수도 없다. 관건은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다. 제이미 코넬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시간을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매우 중요하고 매우 긴급한 거. 이런 일을 가장 먼저 처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매우 긴급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생각이 나시나요? 네. 두 번째는 매우 중요하고 덜 긴급한 거. 세 번째는 덜 중요하고 매우 긴급한 거. 네 번째는 덜 중요하고 덜 긴급한 거.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없애거나 이임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시고. 자, 가장 중요한 20% 우선순위들의 시간과 에너지, 돈, 인력을 집중시키면 그 20%가 생산의 80%를 책임져 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이 들었던 20대 80, 그 2대 8의 이야기를 했던 파레토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20%의 우선순위를 주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관리 이렇게 매트리스로 긴급함, 긴급하지 않음,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을 쓰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거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 인생에 성공한 것은 어느 때라도 반드시 15분 전에 도착한 덕분이다 라고 넬슨 만델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약속 시간에 혹시 몇 분 전에 도착하시나요? 네, 시간관리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정말 나는 이 시간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시간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또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사소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있는가.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해야 할 일들은 데드라인을 정해 반드시 기한 내에 마무리 짓고 있는가. 짜투리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또 핵심적인 일에 치중하고 나머지 일들은 적임자에게 위임하는가. 맺고 끊는 것을 명확히 하고 가능한 삶을 단순화시키고 있는가.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즉시 실천하고 있는가. 필요한 요구는 단호하되 지혜롭게 거절하는가. 불필요한 요구는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버릴 것은 그때그때 버리는가. 자기만의 안식처를 갖고 휴식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고 방학 동안에 목표를 세워서 시간 관리를 한번 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이다. 단 하루라면 인간적인 모든 것을 멸망시킬 수도 있고 다시 소생시킬 수도 있다라고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은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던 하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정말 제대로 시간 관리를 해서 여러분들 목표 달성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시간 관리를 할 때는 이렇게 일정표를 만들어서 시간 관리를 하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저도 해봤는데 이거 굉장히 잘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일정 계획표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표를 매일 순위를 두고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양식이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한 두 번째 전략으로서 인맥 관리가 있습니다. 인맥 관리는 다른 거 없어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자. 이거 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인대칭이라고도 합니다. 이 미인대칭이라는 말은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쓰시던 말씀이에요. 이거를 우리 그 멘토이신 이영구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이 미인대칭을 제가 좀 활용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받고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맥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만났을 때 미소 짓고 인사하고 또 대화하고 칭찬하면 인맥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효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맥 관리를 잘하면 내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는데 시간을 단축해 줍니다. 두 번째,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세 번째, 후광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인맥들과 같이 있으면 후광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맥 관리는 여러분에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서류배도 있죠. 교수님들도 있죠. 또 그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또 친척들도 있죠. 이분들하고 인맥 관리를 잘 형성하셔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맥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활용하면 좋은가?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가장 소중한 인맥이라고 생각하는 세 사람에게 무엇을 써볼까요?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메일로 써도 되고요. 손편지를 써도 되고요. 실제 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세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면요. 여러분들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아주 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고 그런 좋은 경험들을 또 친구들하고 공유를 해보세요. 그러면 또 더 좋은 인맥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시간 마치고요. 잠시 후에 다시 나머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오타 났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고맙습니다.